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폐특법 시효가 20년 더 연장됐습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확보한 시간 동안 지역의 자생력 방안을 찾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체된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5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던 시효가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26일 21대 국회 강원도 1호 법안이었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효가 끝난 뒤 지역경제 진흥 효과 등을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경주의 안정감도 높아졌고 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바뀝니다. 현행 이익금 25%에서 카지노 매출의 13%로 기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 기존보다 2배 정도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폐특법 시효 연장과 함께 한국광해광업공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 간 통폐 합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9월 출범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효 연장으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폐광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확보한 폐광지역.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지역 경기가 이번에는 살아날 수 있을지 폐광지역의 기대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화입니다. 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돼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입찰 보증금을 낸 기업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은 건데요. 경기도 개발공사는 수일 계약으로 전환해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주 개최 장소였던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 후 강원도가 비공개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개발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4차까지 진행된 경쟁 입찰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이 나타나면서 매각이 기대됐지만 마감 시한인 4일 오전 11시까지 입찰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서 강원도 개발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낮아진 알펜시아 매각 금액은 8천억 원.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곧바로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과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을 모두 포함한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입찰 단계에서 인수의향을 보인 기업이 여럿 있는 만큼 개별 협상을 통한 매각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 절차에 부담을 느껴서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자료를 요구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일단 20% 가격이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무산되어 온 매각 과정을 볼 때 알펜시아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차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원주에서 또다시 피트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잇따라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강원도.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원주시의 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A씨와 같은 체육시설 회원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명은 가족까지 연쇄 감염됐습니다.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만 5명에 이르고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대상자까지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등교 계약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점에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에는 또 한 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체육시설 회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이 100명을 넘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주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B씨도 4일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확진자와 접촉한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요양원 근무자와 이용자 등 250명도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까지는 요양시설 46개소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확산세를 안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사이 영동과 도내 산간 지역 등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농업 분야만 1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대설 피해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양구와 인제, 춘천, 홍천 등 14개 시군에서 148헥타르 1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삼 재배 시설과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집중됐고 폭설로 농로 진출입이 어려워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양구 등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에 긴급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인력과 장비, 소요 농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해와 일본, 러시아를 잇는 항로가 2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화물 여객선 이스턴 드림호가 중고차와 컨테이너 화물 등을 싣고 지난 2일 오후 5시 동해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첫 시범 운항에 나섰습니다. 국제전기 항로는 8일 정식 취항해 일주일에 2차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마에주르에 화물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컬링 종목을 알렸던 국가대표 팀킴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소속팀 없이 활동했던 팀킴이 최근 창단된 강릉시청 컬링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로 컬링 열풍까지 몰고 왔던 팀킴이 빙상도시인 강릉에서 펼칠 새로운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건 팀킴. 올림픽 스타로 컬링 열풍까지 몰고 왔지만 지도자 가족의 갑질 폭로와 경북체육회와의 계약 만료 등으로 한동안 소속팀이 없었습니다. 무늬만 국가대표였던 팀킴이 4일 강릉시 컬링부로 소속을 옮기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소속팀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좀 코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빠르고 소속팀이 없다는 것 하나에 있어서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코치님과 저희 선수들 5명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큰 힘든 점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특히 선수들은 올림픽과 전지훈련으로 시작된 강릉과의 인연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또 빙상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높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강릉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평창올림픽 때와 같은 좋은 모습으로 강릉시청의 이름을 달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팀킴의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컬링 열풍의 주역인 강릉시청 우리 컬링부가 앞으로 최대한의 기량과 재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메달 획득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티켓 확보와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세계 랭킹 5위에 재진입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합니다. 강릉시청 소속이 된 컬링 국가대표 팀킴은 올림픽 경기가 치러졌던 이곳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이 연기되고 소속팀을 찾지 못해 동호인 팀이 됐던 팀킴이 빙상도시 강릉에서 다시 은빛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청 컬링팀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8% 이상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이 16%가량 오르고 공업제품과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하락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었던 동해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사업 시행사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만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동해 이시티는 1차 계약 토지 소유자 29명에게 토지 보상금 35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우산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우산산업단지 내 일반 공업지역 시유지 등 2헥타르에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한 나무 8만 그루를 심어 올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특히 크기가 다양한 침엽수와 화렵수를 심어 흡착 효과를 높이고 4계절 내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차단 숲은 지난해 문막 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읍 묵계리 옛 탄약부대 부지에 이른바 튜닝 전기차 제작센터를 구축합니다. 횡성군은 내년 단종을 앞둔 국내 경영화물차 시장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 특장 시작자 제작센터를 조성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센터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 지상 2층, 연면적 3,900제곱미터로 조성되며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게 이동 중에 만나는 10cm도 안 되는 낮은 턱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낮은 턱이지만 이 장애인들에게는 마치 큰 산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춘천시가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각 상점마다 경사로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점 입구에 설치된 도움벨을 누르자 상점에서 사람이 나와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입니다. 설치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 상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상점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춘천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로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미 춘천 명동에 있는 약 30개 상가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후평삼동 은하수거리 상점 50곳에도 경사로가 놓여질 예정입니다. 춘천시 외식업협회도 장벽 없는 도시구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도심과 관광지 주변 상점 115곳에 경사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곳곳에 경사로가 설치되면서 장애인들은 큰 산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장애인 사람이 이제 가게를 내가 저 가게를 가서 뭐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턱이 있거나 계단에 있으면 아예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올라가는 이제 난간 같은 것만 설치만 돼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보고 내가 살 거를 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가면.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지적 정책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시각장애인 점자 표시판이 만들어지고 장애인 맞춤형 승강장 등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릅니다.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는 도시죠.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분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에게도 고른 편리성을 보장하게 될 겁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합문화체육시설도 내년에 준공됩니다. 또 장애인 이용의 불편함을 없앤 무장애 열린 관광지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시가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6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공원과 유천, 성덕공원 등 도시공원입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원군이 국방개혁 2.0으로 이전이 예고된 3사단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3일 한기호 국회의원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지역 황폐화 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국방개혁 피해 극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군의회도 국방부 장관에게 3사단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또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역시 국방개혁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며 교통과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평창 장애 포럼이 9일부터 11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장애인 스포츠 확산과 장애인 권리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포럼입니다. 올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맞춤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과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합니다. 홍천군 동면 명칭이 고유 명칭인 영귀미면으로 빠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변경될 전망입니다. 홍천군은 동면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가 최근 동면 전체 2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3%인 967세대가 변경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동면의 명칭을 영귀미면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영귀미는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일제강점기인 1917년 영귀미면이 동면으로, 금물산면인 남면으로, 간물항면이 서면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